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에 대한 작심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의연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지원사업비 항목은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단순히 현금으로 전달하는 사업이 아닌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건강치료 지원, 인권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 방문, 외출 동행 등 정서적 안정 지원, 비정기적 생활 물품 지원, 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2017년부터 3년간 목적 지정 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기부 수입 22억 1,900여만 원 중에 41%인 9억 1,100여만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59%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요 시립, 기림사업, 나비기금, 장학사업 등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제가 어지간하면 이 단체는 쳐다보지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체의 전 이름 바로 정대협과 악연이 있는데 법적 분쟁을 벌였던 기억입니다. 이 정대협이 한때 우파 기자들 많이 고발을 했어요.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좌파 정권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어떻게든 고통을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직접 법적 분쟁을 벌였던 기억들 아직도 생생합니다. 솔직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제가 대표로 있던 뉴스타운에서 대부분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들이 무조건 정대 편에 섰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 불만을 쏟아내는 할머니들을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도별 피해자 지원금이나 기부금, 회계처리, 맥주집에서 3,300만원 계산 이런 것보다는 과연 이 시점에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필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걸 한번 까보고자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과연 정의연이 할머니들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할머니들의 돌출 행동인지 이 점을 짚어봐야 우리 사회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의 올바른 역사 정립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에 대해서 정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성금도 피해자들한테 쓴 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면서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집회를 주도해온 정의연에 대해서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욕 때문에 애먼데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할머니들이 참석을 수요 집회에 참석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 아시다시피 수요 집회 한번 가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옵니다. 그냥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면 수고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지금 할머니들의 이 불편불만이 오늘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로 굳어진다면 그 어린 학생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할머니들처럼 또 이용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요 집회에 어린 아이들이 나온 것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할머니들의 이런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의 DNA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 시대적 아픔 때문에 어머로 양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 시간이 바로 그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정의연 때문에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에 대해서 정대협 대표를 지냈던 윤미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머니 첫 전화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 30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윤미향이하고 통화를 할 때 할머니의 첫 전화가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한장하겠네.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할 때 치욕스러운 얘기니까 내가 아니고 내 친구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자 밑에서 수십 년 할머니들이 거기에 있었다? 윤미향뿐이 아닙니다. 정의안과 시민당도 1억 원씩 드렸고 이 할머니도 돈을 받았다.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돼 있다. 심신이 취약한 상태라고 반박해서 마치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에 걸린 것처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좀 이용할 때는 어이구 우리 할머니 이러고 마음에 안 들면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용수 할머니는 치매 환자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누굽니까?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의 그 일제 만행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정언해서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할머니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이도 이용수 할머니를 한미 국빈 만찬에 초대했고 여권 인사들은 줄을 서서 그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를 보고 인정사슬을 남기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미향도 따지고 보면 유야무야 분명히 이용수 할머니 같은 이런 분들의 덕에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권 순번을 받아서 당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들에 대해서 뭐 비판을 했다고 곧바로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와 칩에 걸린 할머니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문재인도 우습지만 여보시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여권 인사들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샷 찍고 국빈 만찬에 초대하고 이럴 때는 언제고. 와, 이 대개모들 정신 차려야 돼. 필요할 때는 국빈 만찬 초대하고 인정샷 남기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 야, 진짜 매정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지금까지 거쳐온 이 시간 동안 그 할머니들에 대한 애정이나 할머니들의 그 고통이나 할머니들의 인권 요만큼도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무엇보다도 할머니들의 그 아픔을 안다면 할머니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쳐서
할머니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기 남아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 다 나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다가 뭐 불평만 조금만 하면 이용수 할머니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대협이나 정의연이나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할머니들의 더 큰 분노는 이미 지난 2004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임인 무궁화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똑같은 이유로 그 당시 정대협을 상대로 분노를 터뜨렸던 일이 있습니다. 정대협은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반대하여서 10억 엔을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의기억재단과 합쳐지면서 정의연으로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바로 정의연의 전신이 정대협이고 그 대표가 이번에 비례로 당선된 윤미향입니다. 당시 무궁화회를 주도했던 신미자 할머니, 이번에 2008년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신미자 할머니가 2004년 1월에 다른 피해자 32명과 함께 지금까지 당신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전국 각지에서 손을 벌려 거둬들인 성금이나 모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 대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러면서 정대협을 상대로 횡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이걸 제대로 고쳤으면 이번같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당시 무궁화회가 발표한 33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고한다, 이런 제목의 글에서 할머니들은 만약 누군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묻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장문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방송에서는 일일이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 몇 가지 지금과 좀 매칭이 되는 핵심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할머니들은 그 글에서 명칭을 액면대로 해석해보자면 한국을 대표한 시민단체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간 위안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큰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허구일 뿐 실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입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대협을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족의 변에서 밝힌 바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는 정반대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대협 관계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서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요, 슬퍼요. 시대적 아픔 때문에, 시대적 역사 때문에 당하지 말아야 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삭히며 살아온 이런 할머니들에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면 어쩌자는 게, 그것도 자신들이 모시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어쩌다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까? 정대협은 지난 1990년 11월 16일이 발족이 됐는데
발족 당시에 내세웠던 게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정대협을 발족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지금 당장 벌어진 것만 보십시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찬 비판에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와 치매 걸린 할머니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못된 사람들이네요. 정대협이건 정의연이건 솔직히 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잡아두고 싶을 겁니다. 왜냐? 그래야 후원금도 받고 뭐 예전처럼 국가가 주는 뭐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래저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거나 한 분 한 분 없어지는 것도 불안할 겁니다. 할머니들이 또 정부가 됐든 일본이 됐든 무슨 특정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받는 것도 불안할 겁니다. 바로 그 돈을 받고 정의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의연은 할머니 없으면 장사 안 되는데. 지난 97년 2월 27일 겁니다. 정신대 문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논란이 됐는데 이때 바로 그 대표가 윤정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미나에서 윤정옥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자원에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여성기금이란 그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받고 만약에 이 단체에서 나가면 공창이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가지 마라. 이거 돈 받지 말고 나가지 마라.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지금 이런 꼬라지 아닙니까? 이거는 기금을 못 받게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신들의 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만천에 떨어냈던 것 때문에 크게 핀잔을 받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불거진 이상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판단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전국 각처에서 손을 빌려서 샥샥샥 걷어들인 이 성금이나 모금액이 전부 얼마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파 진영의 당국이거나 국본이나 뭐 이거저거 할 것 없이 태극기 집회하다가 고소고발 당해서 다 깠잖아요. 네, 당국이나 국본이나 뭐 조사 다 받았지만 이것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서 자신들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수요 집회도 위안부 할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연의 기부금 지출 명세서의 피해자 지원사업 항목의 수혜 대상과 인원 그리고 사용처 세부 내역도 이번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황당한 2018년 28주년 기념행사를 열면서 맥주집 등에 기부한 3,300여만 원을 쓴 것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정황이나 비리가 드러난다면 윤미향은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률 회계사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의 해명에 대해서 12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의 기억연대 장부 혹은 공시 관련하여라는 이런 제목과 함께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적었습니다. 바라건대 정의연이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대위 훼손보다는 인권운동한다는 사람들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 훼손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정의연의 족쇄에서 할머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억울한 삶을 살아오신 그 할머니들에게 족쇄를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로도 그 족쇄를 풀어드리고 오로지 할머니들의 인권과 할머니들을 위한 이런 시민단체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로, 그것도 안되면 우파단체로 오십시오. 이런 정의연 같은 이런 대접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정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가지고 놀 만큼 가지고 놀았으면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이 할머니들의 울부짖음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